제주 제2공항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작성한 문서 목록을 제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관련 기관 사이에 30여 개의 문서가 오고 간 걸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환경부의 반려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당초 예정된 용역 기간을 연장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기본 정보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MBC는 정보공개법 8조에 따라 생산된 정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정보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이의 신청에 국토부는 용역 진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생산한 문건은 모두 32건. 발신과 수신기관은 국토부 내부 부서와 조달청, 그리고 용역기관인 도화 엔지니어링에 한정될 뿐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제주도 또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아예 이제 봉쇄한 건데 적어도 제주도 또 도 행정의 입장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보완 가능성 검토 대상은 조류와 항공소음, 법정 보호존과 숨골 등 4가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들로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문서 목록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민감한 단계라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며 한 차례 이상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31일 용역진이 국토부 청사에서 중간 보고회를 연 사실도 확인됐지만 여기에도 제주도는 빠졌습니다. 국토부가 다음 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용역 보고서 내용 공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같은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한 질의는 빠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정질문 이틀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건 도의원은 최근 시작된 용역의 명칭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바뀌었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로단 추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영구 용역명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마련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정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미래비전 재설정을 놓고 기존의 국제자유 도시는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새로운 비전은 도민 공감대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해상 풍력 발전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허가권을 놓고 가중되는 논란에 대해 도지사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의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우선 사업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문제는 감독 권한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가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또 상습 침수 예방 대책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남수각 일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질문 요지에 포함됐던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들은 빠져
민주당 도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도지사를 상대로 날선 질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실련은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 행정서비스와 제주도의 자치권 행사를 강화하고 위원회에 공법 분야 법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제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정부에 등록되지도 않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걸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가 대학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건강뷰티향장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년 전 이 학생은 교수가 설립해 회장을 맡고 있는 미용 관련 협회에 가입한 뒤 회비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10만 원은 그대로 반환됐습니다. 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선배로부터 가입을 강요받았다며 학생들이 반발하자 동료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운영하는 협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선배님이 또 그 협회에 지회장으로 계신다고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입생이다 보니까 학점에도 연루가 돼 있고 그런 위압감 때문에 또 다른 학생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교수의 권유대로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여러 개 땄는데도 SNS 커뮤니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협회에 가입 안 하면 모든 걸 이용을 못하면 그거는 협회에 가입하라는 강제성을 띠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는 2년 전부터 당시 총장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당시 교무처장에게도 진정서를 냈지만 뚜렷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교수님 개인의 사적 협회에 어떤 너무나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부담감을 갖는 것이 그리고 어쨌거나 돈 문제가 그때 한번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 협회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총장은 해당 교수를 불러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고 당시 교무처장은 진정서가 공문 형식이 아니어서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지금도 수업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수의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제주대가 수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큰어머니가 북촌에 같은 고향의 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이름이 이두월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가지고. 그 밭에 갔는데 와서 잡아갔다고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제가 30살 될 때까지 쭉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큰아버지와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셋오빠는 제주도 얼마 산 기억도 없고 사상에 이렇게 하니까 불 다 탔지니까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 와가지고 한 3일 살았었는데 이제 경찰서 직명처장 배탕 간다고 했는데 행방불명 됐습니다. 오빠 돌아가시고 옳게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이 전멸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8살이고 저희 이모가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주도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나와서 사시게 된 거죠. 그거는 할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리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주도에 못 살게 되어서 나왔다. 억울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말을 하면 혹시 너희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척하며 언급을 하는 것도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저는 저에게 맡겨진 재심 27호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제 의뢰인들이기에 한 분 한 분께 집중할 뿐이며 뒤늦게나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이기에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리시라는 의미로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내가 그때 이렇게 아팠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거 마치겠습니다. 이 바람이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제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제주 남쪽 앞바다의 모습을 보시면 멀리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요. 파도가 갯바위에 조금씩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서늘합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10도 이상의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제주 높은 하늘에는 영하 7도 안팎의 찬 공기가 덮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4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은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떨어졌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 25도, 산간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제주 남부 앞바다와 동부 앞바다는 오늘 낮에,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특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 1100도로 내리막길에서 덤프트럭이 길 옆으로 전복돼 4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잘 안 돼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9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가구 제작과 3D 프린팅, 바리스타 등 40개 직종 분야에 400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며 최근 드라마에도 출연해 열연을 펼친 정은혜 작가의 팬 사인회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모 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경정은 지난 2019년 동료 경찰관의 상가집에서 제주 윷놀이인 이른바 넋둥배기를 하다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판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공무원들의 성비위는 10건으로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명에 그쳤습니다. 성비위 유형에는 성폭력이 6명, 성희롱이 4명으로 집계됐는데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승차 구매점이 운영되면 교통사고 증가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가 승차 구매점이 운영되는 도로에서 상충 발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증가할 확률은 운영되지 않을 때보다 37% 높았습니다.
특히 측면 사고 증가 확률이 55%로 추돌 사고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승차 구매점은 24곳이며 통행량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